사회생활이 시작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급여, 상여금, 복지혜택, 승진, 그리고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특히 직장생활 연차가 오래될수록 직급과 연봉이 오르고 퇴직금도 많이 쌓이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느덧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 서비에 의뢰해서 전국의 20대에서 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4.1%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직하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죠. 그때마다 DB 또는 DC형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면 DB와 DC형 연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직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평생 4번 정도 이직한다는 자료가 있더군요. 몇 번을 이직하든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이직률이 매우 높죠. 또 40대는 이 길이 맞는지 회의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2030 세대와는 달리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거나 창업을 고심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50대는 이직보다는 은퇴라는 키워드가 현실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연령대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면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뼈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알고 있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퇴직급여의 한 형태지만 적립 방법 및 지급 형태가 다른데요.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곱하기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또 이 적립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인 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을 살펴볼까요?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2020년 말 기준으로 DB형 가입 비율은 60.2%입니다. 그리고 DC형은 26.3%,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13.5% 수준으로 아직은 DB형 퇴직연금이 월등하게 많이 가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DB형 수익률은 1.91%인 반면에 DC형은 3.47%입니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이 DB형에 비해서 무려 1.8배 이상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형은 퇴직할 경우에 31분의 평균 임금을 근속연수로 곱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기업이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대한 운용 손익을 적립금에 더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립 방식도 차이가 있죠. DB형은 최소 80% 이상 사외에 적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100% 전액을 사회에 예치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한 유형입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가입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도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전체 금융기간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DB형, DC형 연금 중에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회사는 급여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만일 급여 상승률이 더 높다면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다면 당연히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문제는 급여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 항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직장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 상승률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무엇이 유리하다고 결론 짓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만한 능력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변동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퇴직금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DC형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자의 60% 이상이 손실이 없는 DB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2%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약 3.5% 수준으로 DB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나은 편이죠. 문제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 63%가 사실상 자신의 퇴직연금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점차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금 중도 인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는 있습니다. 화면에 표기된 사유에 해당을 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가령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또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 파산,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중도 인출 금액이 늘고 있는데요. 2020년 통계를 보면 2016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210%가 급증했습니다. 인원으로 보아도 약 180%가 늘어난 걸 보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앞당겨서 써야 하는 팍팍한 현실이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분들은 본인의 사유가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는 가입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퇴직연금을 이용한 담보대출도 알아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또한 예외는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은 안 됩니다. 적립금액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엔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모두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수급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땐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전환 선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말은 드릴 수가 없네요. 다만 DB와 DC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1년에 한두 번씩 전환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희망할 때마다 수시로 전환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DB형이나 DC형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회사라면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근로자에게 연금 전환권을 주기 위해서 DC형을 추가로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으니까 전환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DB형과 DC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DC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이 성과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근무 연수가 쌓이면 월급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와는 달리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렇다면 DC형을 고려해 보세요. 둘째, 기업의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이직이 잦다면 역시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연코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 안정성이 불확실해서 임금 상승을 보장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이직이 잦은 편이라면 DC를 권하고 싶네요. 셋째, 승진이 어렵거나 임금 피크에 들어갈 상황이라면 DC형을 선택하세요. 임금 수준이 절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를 동의할 때 DC형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 피크가 시작이 되면 매년 10%씩 연봉이 줄기 때문에 DB형을 고수할 경우 퇴직연금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11가지 정도 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점을 정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매경, 미래에셋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퇴직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3050 세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이해력 평균 점수가 5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점 미만의 직장인이 21.4%,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근로자는 13.7%밖에 안 된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영상 화면 설명창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7개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는 개선이 요망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3개 이하인데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력이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한 노후자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20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무려 96.7%입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고작 3.3%에 불과한 현실이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있겠죠. 퇴직연금 수령 시점이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볼 때 목돈 지출이 발생하는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면이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 그리고 창업자금, 부재 청산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퇴 설계는 치밀하게 그리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퇴직연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알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